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금요일 미장 영향으로 지수가 좀 안 좋았는데 그 상황에서도 유독 돋보였던 종목이었었던 뭐 이제 SK케미칼, SK디스커버리 그리고 이 친구들과 같이 움직이는 이제 우선주들 좀 설명해 볼까 합니다. 우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SK바이오팜의 지분은 100% 전부 다 SK 지주사에서 이제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예전부터 시장에서는 SK 바이오랜드가 달렸다시피 지분과 상관없이 오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SK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오른 것은 SK 바이오팜보다는 SK 케미칼에서 분사시킨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자회사의 그 가능성 때문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어떤 가능성 때문에 급등하였는지 살펴보기 전에 뭐 간략하게 어느 정도 오늘 올랐고 매동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좀 보겠습니다. 일전에 한번 슈팅을 한 다음에 윗골을 달았었고요. 그 윗골을 뚫지 못하고 3일 전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줬었죠. 그리고 금요일 날 뚫고서 바로 이제 장대 음봉을 이제 만들어주고 오늘 이제 돌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뭐 투자자별 오늘 21%가 올랐습니다. 21%가 올랐고 투자자로 보게 되면은 오늘 개인이 이제 21만 개를 이제 모두 다 매도를 모두 진행을 해 버렸고 그 상황에서 21%를 올리게 만든 애들은 뭐 사실 외국인은 3만 주밖에 안 되지만 기관 같은 경우에 18만 주. 그 전에 한번 슈팅 줬던 이때 이제 10만 주 가까이 들어왔었죠. 이 주체가 누군지 보면은 우선 사모펀드가 3일 전에 6만 주, 오늘 3만 주 들어왔었고요.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 해가지고 총 10만 주 이제 들어왔습니다. 뭐 금융투자, 보험, 투신 조금 조금씩 다 들어왔고요. 투신에서 좀 많이 땡기긴 했고요. 이렇게 왜 땡겼는지 한번 보기 위해서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인 SK 죄송합니다. SK 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뉴스는 뭐 중요한 건 아니고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는 따로 있고요. 우선 기본적인 배경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SK 케미칼은 SK 케미칼부터 쭉 설명을 드리면은 SK 케미칼 자체는 최창원입니다. 이제 최태원과 최창원이 있는데 최창원 같은 경우에는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를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디스커버리가 생기기 전에 SK 케미칼이었습니다. SK 케미칼에서 이제 SK 플라즈마라는 혈액제제 전문 제약회사를 갖다가 분사시켰습니다. 2015년도에 이제 분사를 시켰었고 그래서 자회사를 만들었었고 이쪽은 완전히 혈액 제제 쪽만 하는 제약회사로 이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벌어졌던 일이 뭐냐? SK 케미칼이 이제 분사를 통해서 플라즈마를 띄어냈어요. 근데 그 상태는 이제 최창원이 움직일 수 있는 그림이 안 나오니까 최창원도 지주사 이제 체제를 전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SK 케미칼과 SK 디스커버리로 반을 쪼갭니다. 케미칼과 디스커버리. 이거는 언제였었냐면은 보시게 되면은 17년도 12월입니다. 15년도에 이제 플라즈마를 분사시키고 17년도 말에 케미칼과 디스커버리로 이제 쪼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데 기존의 화학 사업, 제약 사업을 진행을 하고 SK 디스커버리는 뭐 말은 이렇게 나오죠. 자회사 관리, 뭐 사업 포트폴리오의 고도화. 그냥 지주사입니다. 그냥 지주사로 모든 지배 구조를 가지는 곳이 디스커버리다. 그래서 17년도 12월에 그렇게 변경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슈가 됐던 거는 SK 케미칼이 이제 케미칼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스커버리가 이제 쪼개졌는데 거기서 이제 또 케미칼을 두 개로 쪼갭니다. 케미칼은 기존 하던
화학 쪽 그대로 가져가게 되고요. 이제 제약 중에서 아까 혈액제제를 띄어냈는데 혈액제제가 아닌 백신 전문 기업을 분사시켜 버립니다. 그게 SK 바이오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한지 이제 디스커버리 체제로 움직인 다음에 7개월 만에 바로 또 백신 전문 기업인 SK 바이오사이언스라는 것을 분사시켜서 자회사로 만들게 되고요. 그러면은 얘네 지분이 어떤 식으로 돼 있냐라고 하면은 이게 지분이 좀 바뀐 지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어 가지고 여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최창원, 여기는 최태원 체제입니다. 최태원은 지주사인 SK를 가지고 있고 SK 바이오팜을 100% 가지고 있다고 제가 이 부분은 SK 바이오팜 영상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거는 이쪽 최창원 쪽인데, 최창원은 디스커버리 지주사를 만들었죠. 그러고 플라즈마를 68%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미칼의 33% 지분을 가지고 있고, SK 케미칼은 백신 사업부를 갖다가 띄어내서 자회사로 만든 SK 바이오사이언스를 98%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 지주사 체제로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음 설명드릴 거는, 그러면은 얘네가 왜 이게 SK 케미칼이랑 SK 디스커버리가 주가가 올랐는지 본다면은, 먼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입니다. 뭐 백신 전문 기업이다 이거보다 제목을 먼저 보시게 되면은 상장 기대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SK 케미칼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98%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오른다면 SK가 SK 바이오팜 때문에 올랐잖아요. 그러면 얘도 이제 오를 거다 라는 이제 기대 때문에 이제 올랐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다른 이슈도 있는데 그건 천천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상장이 가능한지,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는 도대체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홈페이지 안에 제품군을 보겠습니다. 우선 백신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백신만 가지고 있습니다. 스카이 셀플루 프리필드 실린지, 그리고 사카 백신이라고 하죠 보통 이거를. 둘 다 이제 독감이고요. 세포 배양으로 인플루엔자를 만든 세포 배양 방식의 독감 백신이고, 얘는 이제 3가 백신이고 얘는 4가 백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병원 가면은 이제 3가 백신, 4가 백신이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4가로 변경이 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만들고 있고, 그 다음에 스카이조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대상포진 백신인데 대상포진 백신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만드는 곳은, 제품으로 만드는 곳은 SK밖에 없습니다. 뭐 지금 경쟁사로 보게 되면은 MSD라고 있는데 머크사죠. 머크사의 조스터박스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그 약은 녹십자에서 이제 취급을 하고 있는데 이제 경쟁 상대가 되는 거죠. 독감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생산의 대부분은 녹십자 아니면 SK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경쟁 관계고, 그리고 한 가지 뭐 좀 다른 얘기긴 한데 SK 플라즈마가 있었습니다. 플라즈마가 이제 혈액제제 쪽인데 녹십자도 혈액제제를 굉장히 많이 영위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경쟁 상대죠. 이 부분을 갖다 계속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해서 제품입니다. 그리고 스카이 바리셀라주는 이제 영유아 백신 같은 건데 국가 필수 예방 접종의 하나로 이제 수두 백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여기서 좀 돈이 될 만한 거는 사실상 얘가 돈이 되고요. 얘는 사실상 정부에서 가격 자체를 정해주다 보니까 뭐 마진율을 갖다가 뭐 6에서 7% 조금 더 주기도 하는데 뭐 아예 정해졌기 때문에 크게 이게 뭐 영업이익을 많이 가져온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기타 이제 이러한 제품군 말고 뭐 상품도 꽤 있는데, 상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볼륨을 키우기 위한 것이지
볼륨 키우기 위한 것이 이 영업이익이 막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히 그거는 상장하는데 그렇게 뭐 도움이 되게 하겠지만 그렇게 크게 보진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패스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최근 건데, 이거는 2019년도죠. 19년도 1년 동안의 이제 사업 보고서입니다. 이 사업 보고서 안에서 뭘 볼 수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생산 능력이죠. 캐파라고 하죠. 캐파인데, 안동에 뭐 뉴스 기사 좀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안동에 이제 백신 공장을 지었고요. 만들 수 있는 그 캐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억 3천 1억 3천 도주를 갖다가 생산할 캐파가 되고요. 뭐 전보다 18년도보다 굉장히 많이 월등히 거의 2배 이상을 갖다가 뛰어넘을 정도로 이제 올려왔고요. 하루 생산량은 뭐 이제 56만 도즈, 가동일은 뭐 이 정도 되고요. 뭐 그렇게 가동이 되는데 여기 있네요. 2019년도에는 평균 가동률은 75%였습니다. 나쁘지 않은 수치고요. 뭐 이 정도 돌린다면은 우선 규모 자체가 크기 때문에 웬만큼 백신을 계속 꾸준히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본사는 이제 판교에 있고 안동에 이제 공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 같은 경우에 제품만 제가 본 이유가 제품의 비중이 이제 45%고 뭐 기술 수출 이거는 25% 제외하게 되면은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로타 타짜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MSD 머크입니다. 머크사고 머크사 제품 뭐 로타부터 해서 몇 가지 하게 되는데 뭐 26%를 지니게 되지만 영업이익은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따로 안 봐도 될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출도 일부는 있긴 한데 뭐 크지 않고요. 거의 다 내수에서 모두 다 매출을 끌어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판매하는 거는 당연히 간단합니다. 국내밖에 안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병의원, 그리고 회사에서 도매상에 넘겨가지고 또 병의원, 그리고 회사에서 뭐 직접 수출, 뭐 아니면 정부 입찰 참여, 뭐 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딱히 규모가 막 엄청 크지는 않아서 볼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리고 여기는 뭐 기타 기술, 아까 말씀드린 기술 수출이 있었던 부분들 있고요. 이거는 이제 연구 개발 완료된 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3가 백신, 이게 4가 백신, 조스터 백신, 수두 백신. 얘는 이제 폐기균 예방인데, 네, 허가가 났네요. 이게 좀 몰랐는데, 네. 아, 그러네요. 제가 모르는 부분이 시판 불가하기 때문에 판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럼 얘네들이 이익이 얼마나 나느냐 간단하게 보면은 19년도 통으로 봤을 때 매출액 이게 100만 단위고요.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1800억의 매출액을 일으키면서 영업이익은 220억 정도? 220억 정도라고 하면은 10%가 180억이니까 한 15%가 조금 안 되겠네요. 영업이익이. 뭐 110만 영위하면서 품목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영업이익이 나름 좀 괜찮은 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분기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은 최근에는 1월에서 3월 31일까지 영업이익이 이제 적자가 좀 났어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제품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게 죄송합니다. 제품 중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게 이제 독감이 아까 굉장히 많은 비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45% 매출액에. 근데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수출을 못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수출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판매할 수 있는 시기는 가을. 보통 8월부터 이제 판매를 하거든요. 8월 말부터 판매를 해서 보통 12월, 늦으면 12월까지 이제 판매를 하죠. 뭐 보통 10월에 이제 끝나기도 하고 이 안에 모든 매출이 한 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도 가장 좋은 품목들이기 때문에 이익도 3분기에
한 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분기의 적자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얘네 회사가 상장을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그냥 이런 시즈널 백신이 아닌 비시즈널 백신들이 좀 많아야 하는데, 스카이조스터 이거 하나만으로는 우선은 영위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1, 2, 4분기에 이제 막 적자가 나기 시작하는 거고요. 그걸 막기 위해서 아까 사업 보고서 내릴 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자궁경부암 그냥 보겠습니다. 예. 제가 너무 영상이 길어질까봐 좀 줄여서 보고 있는데, 네. 자궁경부암 같은 경우에 지금 연구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시작이 11년도 자체 개발이고요. 해서 1에서 2상 지금 진행 중이고 있습니다. 뭐 한국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면은 뭐 1, 2, 4분기, 3분기 매우 잘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필요가 없고요. 여기서 자궁경부암 백신하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 대상포진 요 백신 요 정도 2개 정도만 제품으로 가져간다면은 뭐 전혀 적자날 일 없이 해서 상장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그 이슈 말고 최근에 또 다른 이슈가 있었는데 한 가지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 입에 잘 안 붙네요. 예.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이제 백신을 만들겠다고, 코로나 19 백신이죠. 백신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지금 항원을 설계 중에 있고요. 9월에 이제 임상을 개시하겠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뭐 이런 내용과 SK 바이오사이언스의 상장 가능성, 그리고 SK 바이오팜이 상장을 했기 때문에 SK가 올랐듯이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을 한다면 SK 케미칼이 오를 것이다 라는 그 기대감들, 그리고 바이오팜이 내일 7월 2일이면 이제 상장을 하거든요. 네, 목요일이네요. 목요일날 이제 상장하는데, 그래서 더더욱 이런 이슈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주목을 받고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좀 올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뭐 SK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 질본을 갖다가 이제 등에 업었다. 여기서 합성 항원 기관의 코로나19 서브 유닛 백신 후보 물질 개발 사업의 우선순위,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이 우선순위 협상자로 선정된 것이다. 그래서 이제 동물 시험은 이미 들어갔고요. 9월에 이제 임상 진입이라는 거는 이제 1상이겠죠. 사람 대상으로 1상 진행하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래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좀 눌려왔던 SK 케미칼과 디스커버리가 좀 확 올라오지 않았나, 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 이런 부분 말씀드렸고요. SK 쪽에서 왜 그런 부분들이 올라가는지 말씀드렸고, 지금까지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